안녕하세요. 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설명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일 정도면은 경매 고수이신 분들은 안 보겠죠? 네, 왜냐면 제가 엄청난 고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투자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 지식 정도를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이시라면 이제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나름의 권리 분석은 할 수는 있는데 약간 헷갈리는 분들 정도만 제 영상을 아마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등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 저도 조금 가등기만 딱 박혀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입찰하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는데 정말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 말소되는 이 촉탁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낙찰자 위주의 그 다음에 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잘 해석을 해보면 웬만하면은 다 말소될지 안 될지 여부를 사전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 내용으로 그러니까 스토리 내용으로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각 그 권리들을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 경매 고수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등기부등본과 그다음에 그 물건의 현황들을 확인을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권리 분석에 어떤 실패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운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내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나가다 보면은 권리 분석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퍼온 대부분 판례는 선고가 5월 12일에 선고된 거예요. 제가 뭐 영상 찍을 거 뭐 있을까 막 뒤져보다가 최근 선고된 판결들을 쭉 보는데 다 제가 관심 없는 뭐 경제사범 관련된 선고니 뭐니 다 다른 거여서 이쪽저쪽 보다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게 뭐 있나 해서 봤더니 요게 있어서 네,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2022년 5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고요. 네, 이게 아마 19년도에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것 같아요. 2019-265-376 재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목은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어서 이 뒤까지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이 판시 사항만 보면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어떤 그 틀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소를 해나가는데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 판시사항 하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만 저랑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에 의해 가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에 뭐 계약금 뭐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지불을 했든 그런 어떤 상태로 인해서 그 돈을 매매대금을 지급한 또는 일부 지급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그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가등기권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등기가 만약에 있는데 그거보다 후순위로 맞춰진 근저당이 만약에 그 이후에 생기게 되면 그 선순위 가등기는 어떠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가 뭔가 경매를 넣은 건 아닌 이상 계속해서 말소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보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 가등기는 존속하는지 여부에서 적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에 아무리 어떠한 권리가 들어오더라도 경매에 진행되더라도 이 앞에 있는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아요. 근데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 등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채권 채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가압류를 먼저 설정을 해놨는데 그 뒤에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설정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국세청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세금 같은 거를 내지 않아 가지고 뭐 압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가등기가 됐다든가 이러한 어떤 선후순위 관계에서 가등기가 다른 어떤 제한 물건보다 뒤에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말소 촉탁의 내산지 여부에서 적극이라고 했으니까 네,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든 담보 가등기든 간에 다 말소 촉탁이 대상이 된다. 즉 말소가 된다라는 것을 이 판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드리긴 했는데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이 재판 내용과 이 등기부 내용을 스토리를 이해해보는 그런 과정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맞춰진 근저당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이라는 건 그 반대겠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 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144조 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즉 가압류가 있고 가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을 경우 이게 경매에 진행이 되고 이 가압류 등기가 살아있는 가압류인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말소 촉탁이 대상이 돼서 낙찰자는 그 어떠한 권리관계도 인수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제가 저와 함께 말소기준 권리 분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로 해보죠. 네, 1. 근저당 2. 임차인 전세 가압류. 자, 요거 같은 경우 경매가 진행이 될 경우 그러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그러다 보니까 지워지죠.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자 담보 가등기 다음에 임차인 전세 다음에 압류 자 이렇게 되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임차인 전세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가지고서 근저당으로 설정 안 하고 가등기로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변제 요청을 하게 되면 말소가 되고 변제 요청을 안 하게 되면 담보가등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근저당 압류 이렇게 되고 2, 3번 그러니까 근저당과 압류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 1번 임차인의 권리는 말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1.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고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는 경우 말소, 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위에 같은 경우 임차인, 그 다음에 압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근저당이나 압류가 경매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할게요. 지금 같은 깡통 전세가 많은 시기에는 요게 가장 많을 겁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많이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가도 한동안 많이 올랐었고 깡통 전세 많이 나올 거예요. 요런 유형 굉장히 많을 건데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을 금액으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섬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만약에 집값과 임차인 보증금과의 차액이 크면 물론 누군가가 입찰하겠죠. 예를 들어 물건이 2억인데 임차인은 1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1.5억에 입찰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억은 1.5억이 이거 압류 금액도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압류가 5천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1.5억에 입찰했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우선 입찰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압류가 선순위인지 요거를 정했을 때 임차인이 1순위라고 제가 아까 가정을 했으니까 1억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요. 5천이 압류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압류권자는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경매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도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등기 1순위 가등기 2순위 가등기 말소 청구 3번 근저당권 설정 4번 임차인. 네, 좀 더 복잡해지죠. 요런 경우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등기권자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매가 진행될 때 어떤 재판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 어떤 그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진행된 결과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개되는 경우 있으면 이 가등기가 유효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말소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잘 읽어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송 내용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이겼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가등기 설정은 유효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 가등기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 판단하시고 아까 앞 단계처럼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말소가 되겠죠. 만약에 가등기가 말소 청구가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전체 다 말소될 것이고, 가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에는 근저당 설정과 임차인 요거 임차권만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자,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이기고 있다, 또는 무슨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 개는 날아가는 거죠. 이 두 개는 날아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등기권자가 이겼어요. 말소 청구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즉 그러면 가등기는 남아 있다는 건데, 근데 이 가등기가 만약에 담보 가등기잖아요. 네, 담보 가등기고, 이 가등기권자가 이 경매가 진행될 때 채권계산서라는 걸 제출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담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돼서 전체가 다 말소가 되게 됩니다. 네, 요런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진 않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그 권리분석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전세권 2. 가등기 3.
임차인 3. 근저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세권 있으면 임차인 거의 안 들어오니까 네, 이럴 경우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근저당만 사라집니다. 그쵸? 전세권 인수해야 되고 가등기 당연히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뭐만 사라지죠? 가등기와 근저당만 사라집니다. 단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나 어떤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전세권도 말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말소됩니다. 네, 이런 경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까 저희가 이제 판례로 공부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없는데 아까 가압류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이렇게 설정된 경우 이 가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걸리잖아요. 가압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낙찰자는 인수 없다. 아까는 그 판결이 요 판결이었어요. 아까 저랑 같이 대법원 판례 읽은 건 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가압류 이렇게 돼서 대부분 경매가 많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는 아니겠죠.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가 되어 경매 신청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죠. 근데 만약에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배당 요구를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해요. 즉 이런 것도 잘 따져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임차권자 등기가 되어 있는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것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 시 1순위 배당은 임차권 등기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됐다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됐어요. 근데도 배당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차권 등기는 존속하게 되고요. 압류, 가압류만 촉탁 말소됩니다. 즉 인수된다는 거죠. 아무리 비싼 금액 쓰더라도 임차권 등기 한 채권자에게 돈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는 대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처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담보가등기 해당 채권계산서 가처분, 근저당, 임차인, 임차권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은 당연 말소고요. 가처분은 원래 말소되는 게 아닌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담보가등기가 있죠.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근저당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도 말소, 즉 1, 2, 3, 4가 전체 다 말소가 되게 됩니다. 물론 1. 가처분, 근저당, 임차권 이러면 가처분은 남겠죠.
가처분은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싹 다 지워지게 되겠죠. 네,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